시끄러워. 너도 그 뱃속에도 이제 필요 없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윤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임신 8개월, 영아의 눈보라,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산속. 네 부모 유산 잘 썼어. 네 명의로 빌린 돈도 2억 정도 되지? 이것은 한 여자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아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로 얼어붙으려 하고 있었어요. 임신 8달째. 배는 무겁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어요. 곧 만날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으니까요. 유나야, 오늘 날씨 좋던데 드라이브나 갈까? 남편 박준호가 아침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이렇게 무거운데요? 그래서 더 가야지. 태교에도 좋다잖아. 산 공기도 쐬고. 준호의 말에는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까운 데로만 가요. 응, 걱정 마.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눈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송이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여보,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돌아가는 게 어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준호라면 유나의 말에 바로 반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스팔트 대신 눈이 쌓인 비포장도로였어요.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여보, 여긴 어디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잠깐 내려서 바람 쐬자.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도 따라 내렸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여보, 너무 추운데. 유나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밀었어요. 강하게. 으악. 유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눈 덮인 비탈이었어요. 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를 감싸려 했지만 나무와 바위가 온몸을 때렸어요. 멈췄을 때 유나는 비탈 아래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탈 위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시끄러워. 너도 그 뱃속에도 이제 필요 없어.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부모 유산 잘 썼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딱이더라. 아, 너 명의로 빌린 돈도 꽤 되지? 2억 정도? 준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고마웠어, 유나야.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거든. 새 출발이 뭐예요? 새 여자랑 해외 갈 거야. 넌 여기서 조용히 있어.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고요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눈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 위로 끝없이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진통이었어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유나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강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바보였어. 유나는 준호를 믿었습니다.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을 때 준호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었죠. 그 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거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유나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발소리보다는 눈을 밟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깨었습니다. 진돗개. 하얀 털에 갈비뼈가 드러난 굶주린 개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박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개한테 물려 죽는 건가? 하지만 개는 그녀를 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유나의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개의 체온이 얼어붙은 유나의 몸으로 전해졌어요. 거친 털 사이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왜 날 도와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는 대답 대신 작게 왈왈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유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보다 낯선 짐승이 더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보고 한 번 짖었어요. 그리고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가지 마. 유나가 손을 뻗었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진통은 더 강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개가 어딘가로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유나는 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개가 지금 생명의 끈을 찾아 어둠 속을 달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끈이 곧 도착할 거라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어요. 하지만 그 하얀 눈 속 어딘가에서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발바닥이 얼어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 저 아래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도요. 개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빛을 발견했어요. 최성만은 트럭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산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은 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꼼짝 못하겠네. 타이어가 눈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성만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구만. 그때였습니다. 왈왈.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진돗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서 본 적 없는 개였어요. 게다가 너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야, 너 주인 없냐? 성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개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성만은 조수석에 있던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운 거였어요. 개에게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개는 주먹밥을 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짖으며 왔던 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만을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뭔데? 왜 그러는데? 개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짖었어요.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요. 성만은 40년 넘게 산에서 살았습니다. 동물의 행동을 읽을 줄 알았어요. 이 개는 지금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성만은 트럭 뒷좌석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랜턴을 들었어요. 개가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을 걸었을까요? 개가 비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향해 슬프게 울었어요. 성만은 랜턴을 비탈 아래로 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눈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게 임신부였어요. 성만은 서둘러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미끄러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유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거칠게 구레나룻이 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성만은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임신부치곤 뼈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비탈을 올라 트럭까지 데려왔습니다. 뒷좌석에 눕혔어요.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버텨요. 성만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에 빠진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제기랄. 그때 유나가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성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까지는 40km. 이 눈길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를 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만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내 말 잘 들어요. 여기서 나아야 해요. 네. 병원 못 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유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성만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성만은 트럭에 있던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외투도 벗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성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유나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숨 크게 쉬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진통이 왔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힘주지 마요.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성만은 일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유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유나가 있는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고 빨간 생명이었어요. 따뜻한 외투로 감쌌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유나는 기력이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만은 아기를 유나의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지우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지우. 처음 떠오른 이름이었어요. 성만은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산에서 살았지만 오늘처럼 떨린 적은 없었어요. 나무를 베고 짐승을 잡았지만 생명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트럭 밖을 봤습니다. 진돗개가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호박빛 눈이 빛났습니다. 성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개에게 다가갔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개는 성만의 손을 한번 하찼습니다. 그리고 눈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잘 가거라. 성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새벽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성만은 트럭을 간신히 빼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의사들이 유나와 아기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성만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 그냥 도와준 사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성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가족 연락처 아세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어떻게 산속에 혼자 있었는지, 왜 그렇게 다쳤는지. 일단 회복되면 본인이 말씀하시겠죠. 의사가 돌아간 뒤 성만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작이기도 했어요. 성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유나는 지우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에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의 집은 이미 남의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팔아버렸어요. 친구들도 멀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성만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유나는 놀라 성만을 봤습니다. 네. 산속이긴 한데 방은 있어요. 아기 키우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만은 말을 흐렸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패 끼쳐도 될까요? 패는 무슨? 나 혼자 사는 집인데. 병원에서 유나는 연락할 사람을 떠올렸어요. 설아 한설아.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 번호로 연락 좀 해주세요. 유나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나가 성만의 집에서 지낼 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주소 알려줄게. 편지 보낼게. 설아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퇴원 후 성만의 집으로 갔습니다. 소나무골은 정말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어요. 전기도 자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성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살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지우가 울면 서툴게 안아줬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땐 금방 올게요라고 말했어요. 유나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만이 마을 입구까지 다녀왔어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성만이 편지를 건넸어요. 발신인은 설아였습니다. 유나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편지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나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변호사 선임했어. 준호가 한 짓들 다 밝혀낼 수 있대. 서명 위조도 증명 가능하고. 포기하지 마. 우리 꼭 이긴다. 편지를 읽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싸운다는 게 쉬울까요? 준호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요. 나쁜 소식이에요?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요. 다시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성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지우를 봐요. 성만이 담요에 누운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컸을 때 엄마가 싸웠다는 걸 알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 말이 유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성만은 며칠 뒤 유나를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공중전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습니다. 설아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어요.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유나 씨죠?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 사람이 설아의 전화를 받는 걸까요? 어떻게 찾았냐고? 당연히 찾아야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을. 탐정 써서 너 친구 찾아냈지.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설아라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울면서 빌었지.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산후 우울증인 것 같다고,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 착한 친구, 내 눈물 보고는 번호는 모르고. 유나가 가끔 자기 전화로 전화 오니까 전화기 갖고 있으라고 자기 핸드폰까지 주더라고. 착한 건지 바보인지. 유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아가 속은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가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낸 거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준호 애가 아니잖아. 어디서 더럽게 굴러다니는 애를 우리 준호가 속아서. 지우는 준호 씨 딸이에요. 증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조용히 해. 소송 같은 거 취하하고. 유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법정? 좋아. 그럼 니년 과거 다 파헤쳐서 세상에 알릴 거야. 남자 밝히는 여자라고.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믿을까? 혼자 산속에 숨어 사는 여자 말을. 탁. 유나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만이 다가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지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싸우기 버거운 상대인데 이제 그의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거짓말로 유나를 짓밟으려 했어요. 싸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성만이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먹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한참 기다리다 돌아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성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했어요. 나 좀 봐요. 유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성만이 서 있었어요. 손에 따뜻한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요. 아기 좀 먹이려면 엄마가 먹어야죠. 유나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 옆에 앉았어요. 내 얘기해도 돼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도 아내가 있었어요. 성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었죠. 예뻤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어요. 유나는 성만을 봤습니다. 그가 과거를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기 와서 10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을 쌌어요. 못 살겠다고. 왜요? 불편했나 봐요. 산속 생활도 시골뜨기 남편도. 성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잡을 수 있었어요. 서울 가자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안 했어요. 왜요? 겁났거든요.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겠어요. 나무밖에 모르는데. 성만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 떠나고 15년 혼자 살았어요. 후회하면서요. 유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유나 씨. 성만이 유나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후회해요. 당신은 도망치지 마요. 하지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싸워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요. 친구도 있고. 우리 같이 싸워요. 그 말이 유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별말을요. 성만이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유나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성만은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봤어요.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나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싸운다. 지우를 위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다시 유나를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통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유나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서명 위조 증거 확보했어요. 유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박준호 씨가 당신 서명을 위조한 게 명백해요. 그럼 빚은 전부 무효예요. 그리고 유산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 준비 열심히 해야 해요. 통화를 끝내고 유나는 성만을 봤습니다.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길 수 있대요. 성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잘 됐네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유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준호의 거짓말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서명, 빼돌린 돈,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판사는 준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유나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유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유나야. 내가 바보같이 준호 엄마에게 속아서 너 상처 많이 받았지? 아니야, 괜찮아. 설아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도 설아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설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설아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야겠지. 집도 있고 돈도 생겼으니까. 그럼 산골은 떠나는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나무골로 돌아왔습니다. 성만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지우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잘 됐네요. 성만은 다시 나무를 팼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성만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유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아저씨,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저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성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그래요. 집도 돌려받았고 돈도 생겼어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네, 잘 됐네요. 성만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슬퍼 보였어요. 지우도 서울에서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맞아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지우가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성만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주 그림을 그렸어요. 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골의 풍경이었어요. 눈 덮인 산, 작은 집, 마당의 나무들, 그리고 성만의 뒷모습. 그림을 그리는 동안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음 날 아침 성만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제 떠날 거예요? 아저씨. 유나가 성만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안 가요. 성만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서울 안 가요. 여기 있을래요. 왜요? 여긴 불편한데. 불편해도 괜찮아요. 유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성만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유나를 봤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이 집에, 이 마을에, 그리고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아저씨 옆에 있어요. 성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유나 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지우도요. 아저씨는 저를 살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보다 여기가 좋아요. 돈보다 아저씨와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나는 늙었어요. 유나 씨랑은 나이 차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유나가 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지우한테도요.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 씨,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나가 성만을 안았습니다. 성만도 조심스럽게 유나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나는 다시 마을 입구로 갔습니다. 서울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어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아주세요. 네. 그 좋은 아파트를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성만이 트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가갔어요. 됐어요? 네. 이제 정말 여기 사람이에요. 성만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생각했어요. 아저씨도 기뻐요?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만도 유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지우는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유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라는 걸요. 봄이 왔습니다. 소나무골에 꽃이 피었어요. 유나와 성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설아만 왔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축하해, 유나야. 설아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도 설아를 안았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만해. 행복하게 살아. 성만은 낯간지러운 듯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아니 여보. 성만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어요. 지우는 유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는 이제 제법 무거워졌어요. 짜짜. 지우가 성만을 불렀습니다. 성만이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성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다시 임신했어요. 여보, 아들인가 봐요. 병원에서 돌아온 유나가 말했습니다. 성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성만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유나가 따라갔습니다. 성만이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유나 씨. 성만이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유나가 성만을 안았습니다. 성만도 유나를 꼭 안았어요. 선물은 제가 받은 거예요. 그해 겨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매일 산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숲에서 다친 새끼 노루를 발견했어요. 울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파요. 도와줘야 해요. 유나와 성만이 함께 노루를 치료했습니다. 며칠 후 노루는 건강해졌어요.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지우가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응. 나 커서 수의사 될래. 왜? 동물들 도와주고 싶어. 유나는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진돗개 아저씨처럼요. 진돗개 아저씨? 응. 엄마 구해준 개 있잖아요. 그 개처럼 나도 동물들 도와줄래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진돗개. 유나는 가끔 생각했어요. 그 개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지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의대에 갔어요. 민준이는 아버지 성만을 닮았습니다. 산을 사랑했어요. 산림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나무꼴의 사계절을 담은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진돗개가 전한 기적.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유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성만은 75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산에 갔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여보, 이제 쉬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성만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나무 냄새 맡으면 힘이 나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성만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붉은 빛이 산을 물들였어요. 성만은 80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다 그대로 떠났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우와 민준이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버지는 행복하셨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웃으셨거든. 성만의 묘는 소나무꼴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생명을 이어준 흰 진돗개를 기리며 그 개가 있었기에 오늘의 모든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도 성만 곁으로 갔습니다. 평생 사랑한 사람 옆에 묻혔어요. 지우는 수의사가 됐습니다.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민준이는 산림보호 활동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숲을 지켰어요. 둘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백발이 된 지우가 손주들을 데리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어린 손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의 엄마가 계신 곳이야. 증조 할머니요? 응.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손녀가 비석을 받습니다. 저기 개 이름도 있어요. 그래. 저 개가 증조 할머니를 구했거든. 정말요?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엄마. 나타난 진돗개. 엄마를 구한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와, 진짜 기적이네요. 그래. 기적이었어. 지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것도 그 기적 덕분이야. 무슨 뜻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살아서 할머니가 태어났고, 할머니가 살아서 내 엄마가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손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도 그 개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네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묘비 위에 쌓였어요. 지우는 일어나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 개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지. 지금도 우릴 보고 있을까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사이로 해가 비쳤어요. 그럴 거야. 분명히. 저도 나중에 동물 도와주는 사람 될래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녀를 안아들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만과 유나, 그리고 진돗개.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어요.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진돗개의 선택, 성만의 선택, 유나의 선택.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이 따뜻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손주들과 함께 소나무골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소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눈을 맞으며. 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